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정말로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장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급에 의해서 대량 매도에 의해서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장 초반부터 강력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강하게 어제의 하락보다 더 강력한 상승과 수급에 동반해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어제의 시장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휩소의 자리였죠. 하락을 만들어냈으나 단기간에 돌려버렸기 때문에 트레이더들로 하여금 굉장한 혼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휩소의 자리가 된 것이고요. 오늘의 상승은 아마 내일장 추가 상승이라든지 2, 3일 내에 이 돌파해 놓은 고점에서 다시 무너져 내린다면 이 또한 휩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지수 관점에서는 사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지금 지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지금 보시고 있으면은 2차 전지를 들고 있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만 독주를 하면서 2차 전지의 힘에 의해 2차 전지로 하여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 지수가 조금 크게 무너지고 하나의 박스권 하단을 형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2차 전지가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버틴겨 준다면 지수가 크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위메이드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그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던 위메이드 그룹주인데 오늘 뭐 쌍그리 상가가 나와서 참 보기 좋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정말 코인 쪽도 굉장히 많은 아픔을 줬던 이슈였는데 이렇게 재상장할 건 뭐 하려고 상장 폐지를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참 말을 하니까 참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그렇습니다. 괜히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 말을 하니까. 자, 강한 하락 수급을 더 강한 상승과 그러한 수급으로 돌려세운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는 구간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파죽지세가 꺾일 때까지 증시는 아마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도 섹터가 무너질 때 시장이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도 이러한 시점에서는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지금의 주도주가 덜 빠지고 잘 못 가던 종목이 소외주가 더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더라도 안 팔고 들고 있고 오히려 잘 못 가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손절도 해가면서 종목군들을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기관 수급에 의해서 이 수급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이 멈추는 시점까지는 일단 시장을 고로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보면 뭐 2차 전지죠. 에코프로, BM, SM, 뭐 성일하이텍, LNF 그 외 수많은 2차 전지, IT 반도체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의 흐름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어제 하락분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단기 조정 이후에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 LG화학, 현대, 기아차 등 대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정리해놨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어제도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가 어제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2차 전지는 더 좋았고 그에 더불어서 나머지 종목이 움직여 버리니까 시장이 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종료 이후에는 1200 몇 개였는데 장중에 1300개까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1200개 가까운 상승 종목 수가 좀 나와 주었네요. 모든 것은 다 괜찮습니다.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신용잔고가
하루에 2천억씩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84원까지 갔다.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상단을 뚫을 기세로 가고 있다. 연준은 지속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개미들은 연준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에 따라서 한 번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보면 이 선물이 어제 8천 몇백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3천억을 환매수를 하면서 5천억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1조 5천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6천억을 환매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9천억만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얘네들도 이 수익 실현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물을 장 막판까지 100% 끌고 갔더라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로 판단을 해볼 수 있지만은 장 막판에 선물 스위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 내일 증시가 시가에 좀 더 떴다가 오전에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인 이후에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내일 신규 진입에는 철저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는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가면서 조그마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또 예상치 못한 시장의 하락에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가면서 종목군들을 잡아간다면 괜찮은 시장이 저는 연속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매매 기법이라는 것도 시장이 좋아야 되고요. 시장이 좋은 가운데 주도주들이 나오고 그 시장의 주도주는 지지와 저항을 쓰든 엔벨로프 기법을 쓰든 볼리전 밴더를 사용하든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해서 그 매매를 적용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기법이 다 맞습니다. 왜? 종목 선정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종목 선정을 우리가 잘 못했다라고 하면 99%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이라든지 방법이 있더라도 종목 선정이 안 되면 그거는 99% 확률도 1% 확률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은 뭐가 좋냐? 그러한 명확한 주도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눌림 포인트를 잡던 돌파를 잡던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성공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거를 알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죄송합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겹치며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단기 하락 시그널까지 보여주었던 하루였는데 금일 보란듯이 하방 베팅했던 선물 신규 포지션을 손절시키고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어 주었습니다. 간밤 미 증시를 돌려세운 건 미 소매 판매 증가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제조업도 회복이 되는 모습 속 긴축에 의한 경기 침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 올려준 것에 국내 증시도 그에 화답하며 강한 하락에 더 강한 수급과 더 강한 반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수는 위로 가더라도 그 폭은 분명 제한될 것이고 아래로 빠지더라도 그 하락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CPI건 고용이건 등등 점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의 심리가 하방을 지켜주나 상방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상방 또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연준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수십 년 된 격언이라고 하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지 마라. 아마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수가 좋으면 여러 섹터 종목군들이 다 좋고 장중 투매 발생 확률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처럼 지수가 막 급락을 할 때는 이곳저곳에서 찌라시가 나오는데 그 찌라시에 반응을 하면 올라가면은 투매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 안에서만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아예 뇌동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예약 매수를 걸어 놓던지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는 현재 2월 달의 메인 섹터는 2차 전지가 꽉 잡고 시장을 하드캐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로 지금의 상승장이 끝나는 시점은 2차 전지의 하락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엄청 강한 수급과 힘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나야 끝이 나겠다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의 IRA 플러스 유럽의 CRMA의 2, 3월 발표 기대감과 간밤 유럽의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좀 더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어젠 하락 종목 수가 1300개, 금일은 상승 종목 수가 1200개의 시장이라 대부분의 sek터는 웬만해선 급락은 별로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 특징은 게임주의 강세와 SM의 기타 법인 그리고 2차전지 순환 매속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시장이 옥석이 가려진 채 움직이는 시장이라 가는 말이 더 갈 수밖에 없고 그 종목만 가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2차전지 뭐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니까 CRMA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수에는 폐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저희도 매매를 못해서 뭐 갖고 있지도 않는데 성일하이텍 세비캠 내일 돌파가는 구간에서 돌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빼트려 놓은 게 요 며칠 강했던 금양과 미래나노텍인데 미래나노텍의 자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모그룹주가 이제 강했죠. 통상 전부 다 폐배터리로 엮여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렇게 다 폐배터리로 엮여 있는 섹터가 더더욱 강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거는 유럽의 영향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학 나머지는 상승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전부 다 유럽의 CRMA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위믹스 코인 재상장 이슈로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하는 순간 상한가까지 가버려서 그런 거죠. 악재로 점한가를 갔던 이슈가 호재로 둔갑을 하면서 호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점한가 갔던 이슈를 호재가 신경 쓰니까 원상태 복귀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상한가에 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따라 붙었어야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 참 아쉽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저희도 일정 구간에서 잡으라고 말씀해 드려서 컴투스로 일정 부분 수익은 났는데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전의 자리까지 와서 STO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메이드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붙어줄지 봐야 되고요. 어제 인벤 관련해서 제주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주은행 오늘 뭐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쐈고 오늘 주도주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시가 베팅 하셨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감염법 예방법 통과까지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메디톡스는 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보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상한가 간 이후에 다른 계좌로 잡아서 좀 들고 있고 뭐 키움에서도 가지고 있고 메디톡스는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매도할 때 아마 마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웅제약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매도가 맞지 않나 지속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둘이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합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게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어서 합의고 뭐고 그냥 취소시켜버리면은 대웅제약 아웃 그리고 메디톡스가 이게 통과가 되면 감염병 예방법이 진짜로 통과가 되면 메디톡스가 뭐 휴젤한테 소송을 걸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20여 곳에서 균주를 쓰고 있는데 딱 두 회사 메디톡스 제테마만 이 균주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나머지 18곳 이거 어떨 겁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메디톡스가 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 식약청에서 그냥 취소를 해버리면 끝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이 무려 장장 4, 5년 걸렸던 소송이 이제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1심이긴 하지만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실려줘요. 이 1심이 감염법 예방법을 움직이게 된다면 이 파장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M 관점에서도 그래요. SM 관점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아침에 보니까 14만 원까지 공개 여러 기사가 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IBK 투자 증권에서 이상한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2시 반 정도 발견해서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 IBK 얘네들 이상한데 왜 지속 살까?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 짓지를 못했어요.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서 좀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이때는 차라리 SM 라이프라든지 SM CSC를 보기보다는 그냥 대놓고 사고 있는 SM을 그냥 갖다가 매수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그 관점을 못했다라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아쉬웠고요. 임의용 섹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고가를 치고 있는 섹터는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임의용이고요. 한쪽에서는 2차전지 섹터가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지금 딱 두 섹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미 올라갔던 테마의 신고가는 AI와 로봇인데 AI 쪽도 지금 힘이 많이 빠지고 있고 힘이 안 빠진 섹터가 이제 두 섹터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아주 탈모 화장품이 아주 뜨겁습니다. 바이오니아 매우 뜨겁게 올라가네요.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이 기사는 꼭 한번 봐보세요. 감염병 예방법 통과 힘실려 이거 제2대웅제약 속출 예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기사가 지금 실려 있다. 나머지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의 종목 한번 보면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 수출 제한 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 고가될 확률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이 종목을 시가에 봐버리면요 정신이 없어요. 다른 거를 트레이딩 한다든지 매매할 때 정신만 팔리기 때문에 아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봐야 될 거는 폐배터리 쪽 성일하이텍 이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의 전환사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가총액의 2%면은 규모가 꽤 되죠. 에코프로 시총이 지금 오늘자로 거의 6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1200억 가량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시장에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한다. 그 다음에 MP가 급락을 했는데 위직 스튜디오가 300억 정도를 파는 물량이 시장에 튀어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라인을 정해놓고 보는 게 좋겠죠. 라인을 정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시간에 볼 거는 성일, SM 이 정도 선에서 보면 되고 하락을 좀 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잘 체크를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당일 뭐 거래대금 상해에서 우리가 종목을 본다 했을 때 의미 있는 종목만 탁 찍어서 의미 있는 종목군들만 몇 개 탁 체크를 해가지고 딱 보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압축해 버리면 몇 개 안 되죠.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주도주를 본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장중에 뭐 실시간으로 본다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생각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차전지를 오늘 먼저 보죠. 2차전지 보기 전에 시장을 먼저 볼게요. 시장을. 자, 오늘이 이렇게 되면 33거래일이 됩니다. 32거래일이 되죠. 이때는 여기에서 33거래일 그리고 여기에서 33거래일 내일장 고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떨어질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떨어질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시장을 분봉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분봉을, 저는 분봉에서 이러한 음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에서 시가부터 깨지고 내려온 자리, 그리고 어제 그러한 악성 매물대를 넘기지 못하고 시가부터 깨지고 내려온 모습,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오늘 하루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지수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시가에서 갭 들고 올라갈 때는 사실 바로 갈지 어쩔지 저항을 받을지 모르죠. 근데 의미 있는 구간이 지수에서는 이 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 자리, 여기가 두 곳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일단은 돌파를 하고 끝났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정확히 이 구간에다가 맞춰놓고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 강하게 위로 더 빠르게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또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체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해서 쭉 올려놓고 급락이 나오면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단기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낙폭이 와도 하락이 나와도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박스권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구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급락을 하면 하락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부터 대형주 하나하나 보면, 삼성전자도 어제 강한 하락에 의해 빠졌던 것만큼 돌려세워서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2차전지의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엄청난 수급이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수급의 양은 아닌데 누적 수급이 좋죠. 이 과거에 누적 수급이 좋아서 지금의 매도분을 다시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뚫어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뭐 얕은 저항권 정도 되는데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서 포스코홀딩스 매수 관점에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매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주는 현재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다시 돌파가 나오고 있고, 뭐 삼성 SDI도 나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차전지 및 2차전지네요. 2차전지 및이 아니라 그냥 2차전지 하나만, 한쪽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자, 코스닥 2차전지 오늘도 에코프로가 더 강하게 치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6조가 됐고요. 가장 강력하게 지금 올라왔던 거래대금 많이 터진 이런 자리들, 6,300억 터진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구간들이 되겠죠. 내려온다면 그런 자리들 한번 지켜보고 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눌림도 많이 나올 거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코스모 화학이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아주 오랜 구간 동안 뭐 이 과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만들었던 고점을 이때 넘기고 이번에 다시 넘어가는 모습이라, 이때는 단기적으로 짧게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올라와서 이 시세 파동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관심 있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좀 시세 주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 모습이었죠. 박스권 돌파하면서 신고가 나왔는데 1등주 먼저 그냥 코스모 화학을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성일하이텍 오늘 꽉 채운 양봉으로 갭을 뜨고 꽉 채운 양봉으로 좀 올라왔는데 시가 갭을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한데요. 이게 제일 강력한 저항인데 이 자리가 하필 시간의 고가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42,000원 구간이라 시가 잘못하면은 이 자리에서 음봉 맞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서 시가부터 볼 생각은 없고요. 시가에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를 뭐 힘으로 수급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에 시간애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다. 세비캠도 마찬가지죠. 성일하이텍보다는 못 가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뭡니까? CRM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공장은 성일하이텍뿐이 없기 때문에 성일하이텍만 강한 겁니다. 뭐 근데 얘도 후발로 올려준다면야 수급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보고 오늘 코스모 화학은 개인적으로 매매는 하긴 했는데 참 밥 먹고 와가지고 여기 수렴 끝에 들어가서 뭐 한 1.5% 2% 먹고 그냥 좋다고 좀 팔았는데요. 싸게 사긴 했는데 29,000원대 초반에 들어가서 여기서 딱 팔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지고 좀 배가 좀 많이 아픈 종목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따라붙었어야 됐는데 오늘 프로그램 수급도 굉장히 좀 강했죠. 200억대 수급이 좀 들어와서 프로그램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라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이었으니까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 밖에 2차 전지들은 사실 참 많아요. 대주전자제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CNT 도전제라든지 나노신소재 등등 있는데 오늘 신규 상장했던 제이오라는 회사도 CNT 도전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오늘 아예 매매를 포기하고 좀 봤었는데요. 매매를 좀 포기하고 좀 봤었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움직여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가부터 좀 밀리긴 했지만은 마이너스 출발해서 굉장히 또 세게 고가까지 올라가서 좀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쉽고 일단은 2차전지 CNT 도전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알아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가 됐고 그 다음에 SM 계열을 좀 볼게요. SM 계열을 일단 SM은 카카오가 13만원에 14만 1천원까지 여력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점을 일단 말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점을. 근데 이 시점에서 이 기타 법인이 하이브라면 저는 좀 그래요. 하이브가 샀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카카오가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뭔가 애매해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카카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IBK 투자증권이 이 판교점이라고 해서 카카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였다라고 하면은 이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제 SM 라이프 디자인, SMCNC가 단기과열에 들어가게 되면 라이프 디자인이 대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M 라이프스타일 이거를 좀 어제 좀 시간에 사서 들고 왔다가 생각보다 시가를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6.8%. 이미 이제 들고 있던 게 있어서 수익권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시간에 판 것만큼 더 사서 팔고 나머지 좀 밀려서 팔고 여기서 한번 샀는데, 사실 이 시점이 몇 시죠? 1시 이 시점에 SM이 먼저 꿈틀댔었습니다. 꿈틀대가지고 SM을 봤어야 되는데 1시쯤에는 저는 SM의 IBK 투자 얘네들의 물량을 확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몰랐었으니까 매매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봤었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프로그램 매도가 많고 뭐 기관의 매도가 많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SM 덕분에 SM 라이프 디자인 장막판에 반틈 약손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올라오길래 시간 외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이쪽은 포지션을 정리하고 마감을 졌네요. 마감 졌고요. 자, 어제 제주은행에 대해서 인뱅 관련된 이슈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시가가 생각보다 좀 낮게 떴습니다. 시가가 생각보다 낮게 떠서 그냥 시가 베팅을 해서 적당한 구간에서 매도하고 좀 나왔고요. 인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회원님들한테도 제주은행은 더 갈 것 같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있는 주식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먼저 위메이드를 좀 보면 이 구간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이때까지는 상패 뭐 그런 거 안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상패가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를 바랬던 투자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한가에 갔는데, 일단 그러한 악재가 소멸됐고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두 번 눌렸다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여기를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더 힘을 쓸 가능성이 높고 쇼커버링이 들어오겠죠. 이런 종목은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이제는 봐도 될 것 같다. 단기 악재가 소멸됐다.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가 제한적일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IT 반도체들 뭐 오늘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DBI텍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장 아주 강한 음봉이 이 자리에 존재를 하죠. 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깼던 자리를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TBI텍을 아마 계속 주시하면서 매매 포지션이 있으면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물렸던 분들 계시면은 6만원까지도 시간의 문제지 올라가지 않을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수페타시스, 이 IT 반도체 내에서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아마 좀 아침에 위로 툭 쳤다가,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위로 툭 쳤다가 좀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수가 나쁘지 않다면 지속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실적, 그 다음에 모멘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성격이 아닌 수급 실적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주 반도체나 뭐 이런 반도체 섹터 있죠. 며칠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나 MK전자라든지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 그리고 윈팩이 대장주였죠. 윈팩이 대장주였는데, 이런 윈팩이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단기 과열 기간 동안 이 하방으로 툭툭툭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들 의미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장대 양봉을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만약에 밀려주면 매수 구간을 잘 찾아보시면 괜찮겠죠. 매수 구간을 잘 찾아보시면. 자, 그리고 지금 배터리들이 다 좋은데 이제 리튬 쪽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금양도 그렇고 뭐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하이드로 리튬은 자칫 잘못하면은 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얘는 빼고, 뭐 미래 나노텍 정도 본다면은 지금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 음봉의 이 꼭지자리를 내일 소화를 해준다면, 얘는 자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회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해준다면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양도 좋지만은 미래 나노텍이 좀 더 지금으로서는 유리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뭐 매매를 이제 눌림 매매를 조금 몇 개 하고 급등주 하나 정도 했었는데, 이제 삼지랑 솔트룩스 두 개를 사실은 매매를 다 했습니다. 솔트룩스도 이 자리죠. 근데 이 자리가 뭐 지지와 저항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엔벨로프 자리입니다. 다 어디가 버렸대. 엔벨로프 첫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와 저항과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약 매수로 좀 걸어놨던 게 걸려가지고 저는 장중에 다 매도를 해서 들고 있지 않고요. 올라와서 그냥
한 7% 정도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삼지 엔터도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는 좀 하락폭이 깊고 최근에 주도주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죠. 이러한 지지와 저항이 뭉쳐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얘는 키움으로 샀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BB테크도 관심 있게 보는데 SBB테크도 금일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이런 갭 자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음봉을 강하게 돌파했던 이런 자리들에서 아랫꼬리를 잡는 매매를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좀 아쉽게 여기서 그냥 한 2% 뛰기 2점 몇 프로 2.3% 뛰기 하면서 매매는 마무리 졌고요. 뭐 급등주 매매는 CM 플러스라는 종목이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차트를 왜 매매를 했냐면 뭐 거래 대금도 많이 없고 하는 종목이지만은 이 7대 상한가를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딱 차트를 보자마자 일봉에서 봤을 때 상한가를 일단은 치면 상한가구나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비중 줄여가지고 얘는 VI에 들어가서 그냥 짧게 매매를 하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편한 밤 되세요.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